영어 말하기 울렁증. 지원자들만의 문제일까요? 한국의 영어 읽기는 세계 35위. 하지만 영어 말하기 순위는 평가 대상 157개국 중 하위권입니다. 우간다, 소말리아, 르완다 같은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은 121위입니다. 한국인의 영어 말하기 실력이 소말리아 해적보다도 못하다는 슬픈 통계. 제작진은 외국 취재진으로 가장해 거리로 나가 인터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 가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비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떠넘기고 도망가기에 바쁜 사람들. 질문을 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Just 5 seconds. Just 5 seconds. Just interview. Just 5 minutes. 과장님. Just 5 minutes. Just 5 minutes. 인터뷰 한 번 하기 참 힘듭니다. Because Koreans, most of Koreans are diligent and they are very passionate about their work. 다음은 명동거리. 한국의 전통 음식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명동 is two time here. I can explain it.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감랭귀지 원장 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감랭귀지의 모든 것, 적기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오감랭귀지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레벨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각 레벨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손을 들어주셨는데 혹시 무슨 문제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하고 시작 전에 가도록 할게요. 네. 네, 주술 나오셨는데 이게 뒤는 어머니가 잠을 못 자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는 죄송합니다. 아니신 것 같아요. 손은 다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소음이 들어갈까 봐 현재 학부모님들의 말은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보이시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Q&A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으로는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더 영어를 들려줄 수 있는지, 아이들 영어를 발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대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표가 항상 있어야겠죠. 이 세미나 목표는 첫 번째로는 오감랭귀지 수업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목표고요. 두 번째는 영어 교육이 지금 현재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번 정한 거를 뭐 바꾸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들도 흔들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딱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어떤 교육이든 간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교육의 방향성을 좀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감랭귀지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실천 계획과 그리고 목표를 한 번 더 잡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모국어 습득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인풋과 아웃풋,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정확히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인풋에는 뭐를 해줘야 되고 아웃풋에서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아웃풋이 나올 때는 더 무엇을 끌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제 오감랭귀지 교육 과정이 정말 깊고 그리고 많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레벨이 나뉘어져 있는지, 정규 수업은 뭔지, 특강 수업은 뭔지 이렇게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습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Q&A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거를 인지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국어 습득 과정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0년 넘게 사실 스피킹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왜 스피킹이 안 될까요? 부모님들 중에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어를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도대체 안 되는 것인가? 10살부터 보통 영어를 시작하잖아요. 10살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가서도 당연히 영어를 하고 그리고 취업을 해서도 승진을 할 때도 계속 영어를 하는데 왜 말은 잘 안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말은 우리가 잘 하잖아요. 모국어니까. 그러면 그 모국어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로 한번 생각을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했을 때 아기가 첫 말을 마, 아빠 이렇게 떼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말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모국어를 발전을 시켰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아이가 어떻게 한국어를 시작했죠? 한글 공부를 기영, 니은 이렇게 쓰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이 울고 누워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공부하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따로 시간을 빼서 들은 게 아니고요. 엄마가 말해주는 말, 아빠가 하는 말, 뭐 TV에서 나오는 말, 할머니, 할아버지 눈 마주치고 입모양 보고 이런 것들이 다 공부가 된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소리를 들려오는 한국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모국어 습득 순서로 맞춰서 가려면 많이 들어야 돼요. 모국어 습득 순서에 맞추면 또 뭐가 좋냐면 말이 나와요. 말을 스피킹이 가능한 아이로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소리 듣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우리 생활에서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 세미나를 다 듣고 나시면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듣기라고 생각하시면 흘려 들어오는 소리만 소리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듣기의 영역은 소리 듣기와 소리 이해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리 듣기는 그냥 들려오는 소리가 귀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 이해는 귀로 들어가서 뇌에서 거쳐서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의 영역이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듣는 거잖아요. 귀를 통해서. 그리고 뇌 안에 있으니까 아웃풋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 듣기의 영역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고 모든 4영역의 제일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소리 듣기의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소리 듣기와 소리 이해가 딱 중간이에요. 듣기도 많이 중요해요. 이 주파수, 이 음파를 익숙하게 하는 데가 많이 중요해요. 그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또 발음도 이쁘게 나오고 억양 같은 거를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간과들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말이 좀 이해가 돼요. 모르는 단어도 있지만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초등학교 때 말하기는 안 나왔어요. 듣기만 되더라도 정말 잘하셨다. 네, 왜냐하면 말하기는 성인 가서도 열심히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듣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성인 돼서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듣기만 완성했다? 정말 영어 교육 잘하셨어요. 네, 아웃풋은 하나도 안 나왔지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오감 랭귀지를 하면서는 욕심을 내보는 거죠. 모든 영역을 다 끝낼 수 있도록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말하기 부분에서는 아이가 이제 이해가 되니까 단어로 전달을 하기 시작해요. 영어로만 써야 되니까 오감 랭귀지에서는. 근데 요 전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행동하는 단계. 소리 이해하고 저거 가져와봐. Bring me that car, toy car please 했을 때 toy car을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단어로 전달해요. Oh, it's hot. 뭐 이런 식으로 좀 짧게 하더라도 뭐 teacher, 뭐 can I drink some water? 이게 문장 아니에요. Water please. 이런 식으로 단어로 나와요. 그렇게 아웃풋이 살살 나오기 시작하고 다음에 문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어머님들은 문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문법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문장으로 나올 때는 그냥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내비두셔야 돼요. 그래야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으로 말할 때 이때 문법은 일단 아직은 아니고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두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이 읽기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 한국어를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가 이제 한 3, 4살 때 이제 단어로 3살 때 단어로 전달하다가 5살 유치원 가고 나서부터는 막 유창하게 말을 해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막 안 배운 문장도 말하기도 하고 말 유창하게 잘 해요. 그 다음에 7살 때 뭐 했죠?
한글 공부하죠.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좀 언어가 빠른 아이들은 말이 잘 되면서 한글도 후루룩 잘 떼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파닉스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흡수가 되는 친구들은 네, 읽기가 가능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순서에 따르면. 그 다음에 책을 읽기 시작하고요. 짧은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긴 소설까지. 그 다음에 이제 쓰기를 합니다. 한국어 받아쓰기도 하고, 뭐 철자 틀어였는지 이런 것도 보고, 일기도 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일기나 편지를 쓰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읽기 쓰기가 되려면 듣기 말하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포션들이 그냥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듣기 말하기가 절반보다 더 많이 가 있죠. 요거를 정말 많이 집중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읽기 쓰기는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가서 이때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시점이 이쪽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파닉스는 어떻게 하나요? 파닉스는 사실대로 모국어 습득 순서에 의하면 책을 읽기 전 이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2 외국어잖아요, 영어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만큼 할 수는 없죠, 일단은. 근데 이제 저희 목표를 모국어만큼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파닉스는 저희 제2외국어니까 조금 앞으로 당겨서 언제 하냐면 아이가 어느 정도 언어 체계가 잡혔을 때 오감 랭귀지 기준으로 그래요. 어느 정도 언어가 체계가 잡혔을 때 이때 규칙을 깨우치게 해요. 글자 규칙을. 그래서 파닉스를 시작을 하고요. 어느 정도 읽기 시작했다 그랬을 때 이때는 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문법을 자체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르치시면 안 돼요. 틀렸어. 뭐가 안 됐어. 하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오류를 지적해 주는 거 정도만 하셔야지 집에서 요게 틀렸고 그거를 고치고 이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언어 침묵기가 와요. 조개처럼 입을 꽉 다물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지양해 주시고요. 문법을 배우는 이제 적절한 시기는 이때예요. 어느 정도 아이가 쓰기가 될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쓸 수 있을 때 그때 문법이 정리가 되고 학습이 되면 더 빨리 배울 수가 있다. 그리고 언어 침묵기의 시기를 겪지 않는다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 보통 영어 첫걸음이 파닉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틀린 말이고요. 네, 오감 랭귀지 기준으로 그래요. 파닉스를 하지 않죠. 오감 랭귀지에선 영어를 시작할 때 많이 듣는 거를 시작을 해요. 그 목표는 아이들이 모국어만큼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0년 넘게 배워도 스피킹이 안 되는 이유를 모국어 습득 순서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파닉스 날아가고 이렇게 인풋을 충분히 시켜주셔야 된다라고 해답을 드립니다. 인풋이 중요하다 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설명 길게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가설을 습득학습 구분 가설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스티븐 클라센 박사가 하신 말씀이고요. 인풋이 중요하다. 왜 인풋이 중요한가?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요. 적절한 인풋, 아까 봤을 때 듣기와 그 말하기의 영역에 있던 그 인풋이 충분히 주어지면 아이들은 영어를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과 습득을 일단 구분을 해볼게요. 습득에는 자연스러운 순서,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스텝이 있고 그 순서를 뒤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기 다음에 말하기고 그 다음에 읽기고 그 다음에 쓰기인 이 명백한 사실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학습한 영어, 예를 들어 파닉스를 이제 시작할 때 배우고 그리고 막 읽기하고 단어 외우고 이렇게 한 영어는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발화에는 사용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하게 되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고요. 정말 말하듯이 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을 토대로 잘 쓸 수 있게 되고 잘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인풋이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아이들마다 각자 가진 소리 항아리 그릇이 있어요. 모두 다 있어요. 이 항아리 그릇을 이렇게 영어 소리로 채워주고요. 이 영어 소리로 가득 찬 항아리는 이렇게 흘러나오게 될 때 비로소 아웃풋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인풋을 많이 한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게 방법이 맞아요, 틀려요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무조건 아웃풋은 나옵니다. 인풋이 많이 되면요. 저희 철학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어 교육의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 저희는 몰입식 영어 교육을 합니다. 오감 랭귀지는 놀이식 교육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놀이식 교육이 아닙니다. 저희는 몰입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선 오감 랭귀지는 주입식 교육이랑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주입식 교육이라 하면 선생님이 칠판에서 강의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이런 게 주입식 교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주입을 하는 거죠. 어머님들에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주입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 화자 위주의 단방향 수업이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단어와 문법과 쓰기에 치중되어 있고요. 학습과 진도가 항상 있죠.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뭐 주입식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체계화돼서 학업 시스템이 딱딱딱딱 이렇게 성과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 학업에 부작용이 이를 수 있는 게 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은 더 학습이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의 학습이 넣었을 때 부작용으로 오히려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맞추다 보니까 아이들 개개인의 그 역량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멍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음에 놀이식 교육은요.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을까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오감 랭귀지 되게 재밌는 줄 알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해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놀이식 교육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놀이식 교육으로 오신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를 잘하시려고 만약에 목표를 가지고 오셨다고 한다면 흥미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사람들도 어른들도 당연히 뭔가를 매일매일 하거나 일주일에 2번씩 매일 뭐 1년, 2년 갔으면 당연히 지루해져요. 처음이랑은 달라요. 그렇지만 그거를 놀이식으로 이제 만약에 접근을 하신 분들은 그만두실 수 있지만 이거를 정말 영어 교육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그거를 슬럼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놀이식 교육은 교육적인 요소보다는 재미나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반응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점도 물론 있어요. 즐거운 교육 환경으로 인하여 분위기는 좋을 수 있으나 단점은 결과가 별로 없죠. 학업의 결과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처음에 놀이식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는데 저희는 재미에 집중한 것보다는 인풋에 집중한 거예요. 듣기에 집중을 많이 한 거예요. 발화에 집중하고 듣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놀이식 교육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는 몰입식 교육이에요. 놀이식 교육이 아니고. 자, 그럼 이건 무엇이냐 하면 놀이식 교육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왜냐면 재밌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이런 동기부여에 집중을 하고요. 재밌고 반응 이런 거 다 너무 좋은데 그거를 통해서 학습에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재미와 반응보다는 어떤 engagement에 몰입에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저희도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학업 부작용이 좀 없을 수 있죠. 처음에 받아들이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재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커지게 돼요. 아이들이.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단기간으로 절대 안 돼요. 단기간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무조건 장기전으로 가셔야 돼요. 주입식 교육의 목표는 진도 맞추기, 놀입식 교육은 흥미 유발, 그리고 마지막 몰입식 교육의 목표는 동기부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감 랭귀지의 교육 철학은 몰입식 교육을 합니다. 자, 다음에 오감 랭귀지는 목적에 맞게 순서가 올바른 교육을 해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국어 습득 과정에 맞는 순서 올바른 교육을 하는데 동전을 탁 튀겼을 때 양면이 있잖아요.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혼란이 오시는데 영어를 탁 던졌을 때 2가지의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2번째, 시험을 보기 위한 영어라고 했을 때 둘 다 잘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영어를 잘하는데 둘 다 잘해야죠. 하나는 못하고 하나는 잘하고는 아니에요. 둘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순서 어떻게 먼저 와야 될까요?
당연히 센스 있으시면 아시겠죠? 요거 먼저. 네. 듣기와 말하기 먼저. 두 번째, 읽기와 쓰기. 이 순서를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쓰기 읽기는 되는데 말이 안 돼요. 순서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둘 다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읽기 쓰기는 너무 강한데 듣기 말하기 좀 약한 것 같다? 순서 다시 바꾸셔야 돼요. 네,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마지막, 오감인기지는 아이들마다 다 다른 적기를 존중합니다. 적기라고 말하면 적절한 시기예요. 아이들마다 당연히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역량도 다르고 또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적기가 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진도를 딱 맞췄다거나 학업의 시스템에 이렇게 가져간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그 적기에 맞춰지지가 않고 본인의 레벨을 그냥 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공연을 하고 다 같이 또 다른 작품을 하는 경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근데 보통은 저희는 특강 추천인을 선발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 1학년이면 추천인이 되나요? 겨울왕국을 하면 추천인이 되나요? 아니에요. 다 달라요. 시작하는 시기가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보시면 특강 추천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듣기를 많이 했어요. 소리 듣기를 하고 이해가 됐어요. 다음에 말하기를 하는데 단어로 전달이 되고 문장으로 그 전에 파닉스를 시작하고 문장으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때 단어가 전달이 어느 정도 될 때 소리가 단어로 아는 게 많이 있을 때 리딩반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돼요? 몰라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60분 동안 판단을 하세요. 이 아이는 단어로 전달이 된다. 소리가 이해가 된다.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는 몰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소통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50 얘기해 선생님이 50 말씀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어머님이 보시는 거와는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영어로 전달했을 때 아이들이 속도, 들어오는 속도, 이해하는 속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60분 체험 수업을 통해서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 추천이는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세요. 요것들이. 그래서 이제 리딩만 추천이 여기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쯤에 인터뷰반으로 훅 아웃풋을 끌어내요. 다음에 이제 읽기가 많이 필요한 시점 있죠? 요 시점에서 리딩 앤 보컬을 통해서 많이 리딩을 할 수 있도록 다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요. 마지막에 쓰기에 필요한 시점에 갔을 때 인터뷰반 1, 2를 다 거치고 디베이트반을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쓰기에 대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적기를 존중합니다. 이 타임라인은 정해져 있지만 이 타임라인이 어떻게 어떤 길이로 얼마나 어떤 속도로 차는지는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타임라인을 가지고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서 추천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머님들이 그냥 듣고 싶은데 들으면 안 돼요? 또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죄송해요. 저희는 아이들의 적기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적기는 선생님들이 보시고 또 그래야 효과 더 좋으니까 저희가 추천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추천인을 받으시면은 적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후로 언제든지 수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시점에 그래서 특강을 하면 아웃풋이 너무 잘 나와요. 왜 그래요?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시점에 아웃풋을 맞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인풋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속 여기서부터 끝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인풋과 아웃풋의 사이클은 계속 돌기 때문에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대로 인풋과 아웃풋을 알고 있을까? 자, 한번 볼게요. 인풋이 뭘까요? 듣기. 맞습니다. 들리는 영어 소리. 자,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아까 말하기가 나오기 시점 그쯤에 파닉스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리 규칙을 터득해서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
그때 이해 가능한 영어 문자도 인풋이 됩니다. 소리와 같이 들어가게 되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소리와 문자. 근데 요거는 처음에는 아니에요. 처음엔 요 소리에 집중하다가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땐 요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2배로 되니까 더 빨리 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 이 경험은 뭐가 중요하냐면 저희는 문화를 중요시하잖아요. 영어를 배우는 이유에는 말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일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주고 싶어요. 미국의 문화, 뭐 외국 문화, 그리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오감 랭귀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게 다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istening, reading, experience 이렇게 3가지가 종합해서 인풋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 아웃풋은 뭘까요? 아웃풋은 내 입으로 나오는 발화되는 영어 소리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말하기가 되고 읽기가 된 이후에는 내가 적을 수 있는 영어 문자도 아웃풋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 요거 아웃풋이에요.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리, 적을 수 있는 문자, 자신감. 이렇게 3가지를 아웃풋으로 보면 돼요.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하는데 자신감이 있어요? 아웃풋 보신 거예요. 네. 아이가 이제 말하더니 이제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쓰기 시작해요. 아웃풋 보신 거예요. 정확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자신감 생겼어요? 아웃풋 보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웃풋이 나오면 인풋은 더 이상 필요 없나요?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웃풋 나오는 것도 줄어들게 돼요. 인풋과 아웃풋은 항상 같이 가요. 끝까지.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을 한번 나눠볼게요. 음원을 통해서 배우는데 영어 노래를 많이 듣죠, 아이들이. 그것은 인풋이고요. 아웃풋은 가사가 내 입을 통해 발화되는 거, 아이들 입을 통해 발화되는 거, 그게 아웃풋이고요. 그다음에 책을 읽어요, 문자, 이해 가능한 문자. 책을 읽었어요. 아웃풋은 이제 내가 좀 국어도 쓰고, 뭐 내 생각도 쓰고 하는 것들이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요. 적을 수 있는 문자. 3번째, 자막 없이 영화 보는 거, 소리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 되고 있어요. 무비룸도 여기 때문에 만든 거고. 다음에 그 영화 대사를 막 말하네. 쉐도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웃풋이에요. 다음에 경험을 했어요. 오감 랭귀지에서 문화도 배우고 할로윈도 나가고 레모네이드도 팔고 크리스마스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나 이거 해봤어. 나 이런 거 해봤어. 나 자기소개 해봤어. 이름 말할 수 있어. 자신감. 아웃풋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선생님 수업 시간 내내 영어로 듣죠. 그것도 인풋이에요. 중요한 인풋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May I go to the bathroom? Can I drink some water, please? 상황에 맞는 표현 사용하는 거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계속 돌아요. 이렇게 한 부분만 돼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하나 정규반만 뜻강이 아니고 정규반만을 생각하셔도 인풋 아웃풋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댕강 잘라버리고 아웃풋만 바라시는 거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도둑이신 거죠. 안 됩니다. 인풋과 아웃풋 항상 같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은 계속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아이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말 너무 잘해요 해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더 세련되게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말할까, 유창하게 말할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고. 자, 다음에 적기 교육에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적기 교육은 레벨을 너무 연연해 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교육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과 놀이식 교육과 몰입식 교육이 있어요. 여기서 주입식 교육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기 교육, 좀 더 레벨을 좀 더 당겨서 좀 더 빨리 들어가면 안 돼. 좋겠다. 다음 학습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빨리 레벨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기 교육이고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어머님 욕심이나 마음에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좀 빨리 끌고 가고 싶을 수도 있으신데 조기 교육보단 저희 이제 오감 어머님들은 적기 교육을 좀 더 중요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 최적의 시기는 무엇일까를 똑똑하게 현명하게 저와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은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했던 걸 또 해서 좀 안 좋을까요?
만약에 그게 해서 효과를 보거나 적기 교육이라면 한 번 더 하는 게 맞죠. 다음을 넘어가서 부작용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적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웃풋을 억지로 끌어내지 말아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절대 금지는 본이 영어로 뭐야? 뭐 이런 거. 배운 거 이거 읽어봐. 이거 노래 배웠잖아. 불러봐. 노래 불러봐. 이거 배웠잖아. 이스터 버니 했잖아. 이스터 버니가 뭐야? 래빗이잖아. 이렇게 아웃풋을 어거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물론 뭐 잘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 엄마인들 속 타는 반응. 뭐니잖아. 까먹었어. 뭐 못 읽어? 이거 알파벳 뭐야 이거? 이거 H잖아. 아직 알파벳도 안 배운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돼요. 아직 안 가르쳤으니까. 아이들 너무 당황스러워요. 뭘 배운 거야? 가서 노래라도 잘 배워야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랬을 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더 그래요. 완벽주의자의 성향이거나 착한 딸이거나 착한 아들이거나 엄마가 기대하는 게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떻게 부작용이 나냐면 내가 모르니까 엄마가 슬퍼해. 다음번에 말씀 잘 들어와야지. 이걸 기대하시고 어머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해요. 정말 어머님들의 마음도 정말 잘 이해해요.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아니 뭐가 들리지도 않는데 뭘 알아들으라는 거야.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갑자기 아프리카의 땅에 딱 떨어져서 원주민들의 사용하는 언어를 가서 잘 들어가 봐 이러는데 아니 뭐가 들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 그 시간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을 막 끌어내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의 부작용이 입 닫는 거 이게 올 수 있어요. 네, 와요 이게. 특히 성향이 완벽주의자거나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성향은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이런 거. 내가 파닉스 이제 리딩만도 끝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읽으려고 노력해봐야지. 요거를 이제 어머니들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한글 읽는 거 이렇게 쉬운데 간단한데 왜 난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한글을 읽을 수 있고 한국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조합이라는 걸 처음 해봤잖아요. 처음에 CBC 조합부터 시작을 하는데 consonant, vowel, consonant를 조합을 해서 cat을 읽어요. 예를 들어. 근데 아이들은 이걸 처음 해보는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공장에서 일을 처음 할 때 막 이렇게 베테랑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입사해서 하면 당연히 실수도 하고 늦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버퍼링에서 오는 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답답함을 더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한글에 비교해서 난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고 당연한 건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단 제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노래 시간 안 틀리고 불러야지 이런 아이들은 없어요. 배우는 게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다. 몰랑 이러고 그냥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금지고요. 대신에 이제 노하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오감랭귀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영어는 공부다? 아니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먼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총 1감부터 5감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 가는 게 오감랭귀지고요. ABC 처음 시작하면 너무 힘들죠? 영어 울렁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타파하기 위해 나온 프로그램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권 없이 유학 갈 수 있는 그런 유학 가는 거에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스피킹의 황금기 딱 잡으셔야죠. 그래서 황금기가 언젠지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 프로그램을 이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뮤지컬, 쿠킹, 액티비티를 돌아가면서 수업을 듣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최대한 많이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ABC 이렇게 막 배우고 할 때는 영어로 막 말을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빨리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 뮤지컬이나 쿠킹 같은 수업은 영어로 선생님이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영어 노출을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환경이고요. 그리고 공부가 아닌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네, 아주 최적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왜냐 그게 저희가 특강만 안 되는 이유예요. 정규와 아웃풋은 계속 같이 가야 돼요.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가듯이. 그리고 생활이 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또 음원을 들었을 때 집에서 막 많이 부르기도 하고 흥얼거리기도 하고 막 나올 수 있죠. 그 발화에 집중을 해주세요. 그것도 아웃풋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업들은 멜로딕 학습법을 쓰고 있어요. 멜로딕 학습법은 저 이제 해외에서 실어증을 고치는 50년 정통 치료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노래를 통해서 말을 고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배 이상 장기 기억을 돕는다는 어떤 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는 것들은 이 최고의 발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고요. 나중에 이 음들을 다 빼고 나면 그게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는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음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학습법입니다. 정규 프로그램은 1강부터 5강까지 막 계속 가요. 인풋, 듣기와 말하기에 집중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이제 3강부터는 이렇게 생긴 책들이 들어가요. 예, 동탄도 있고 용인도 있고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때부터는 RW, Reading과 Writing,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책 내용 안에 그래머 같은 것도 다 들어있고요. 이 RW를 만들게 된, 개발하게 된 이유는요. 아이들이 글을 이제 접해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말하기 뒤에부터 이제 그거를 그 시점을 3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감부터 아이들 많은 글을 접했으면 하는데 보통의 교육 학원이나 타 기관들은 어떻게 하죠? 정형화된 책에서 해석하고 문제 풀죠. 저희 책은 정말 많은 글들이 있어요. 포스터도 있고요. 리플렛도 있고요. 이메일도 있고요. 정말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글, 이 옷에 있는 프린팅된 그런 글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라는 문자를 어디에서든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 책 안에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학습이지만 학습이라기보다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들을 이 안에 다 총집합을 해놨고요. 이거를 다 교육하고 나면 아이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브로셔를 봤을 때 쭉쭉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4번 직독직해가 가능해져요. 해석을 일일이 자 이렇게 이거 다 맞춰서 뜻에 맞게끔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이렇게 자꾸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말에 나오는데 버퍼링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직독직해라고 들어보셨죠? 직독직해는 읽는 대로 바로 머릿속으로 영어로 이해되는 걸 직독직해라고 해요.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바로 영어로 머릿속으로 쭉쭉쭉 바로 이해되는 거. 직독직해가 가능하게 된 영어 교육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떤 거를 바탕으로 하냐면 저희 오감행기지 프로그램이 듣기와 말하기에 집중하는 그 파트에서 직청직해를 목표로 해요. 직청직해라 하면 영어를 한국어를 변환해서 영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를 영어로 들어온 소리를 영어로 이해하고 영어로 나오고 요거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베이스로 저희 아이들이 리딩을 시작할 때 직독직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3강부터는 인풋과 아웃풋, 읽기와 쓰기 그리고 이 안에 문법까지 다 같이 교육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 너무 문법 안 하는데 고학년인데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3강부터 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때 뭐를 배우는지 잘 이제 어머님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규 수업 한번 볼게요. 리틀반과 구릿반 요 뮤지컬 작품을 하죠. 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2강부터 문 시애터랑 Opportunity 작품하고 3강부터 Who's My Father, Mamma Mia, 마리아 작품 4강에서 Kids School Musical이랑 Hairspray 마지막 5강에서 Les Miserables, The Poor 그 다음에 캣츠는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강 갔을 때는 교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재 1, 2, 3, 4, 5 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A, B, 스크립트 리뷰가 있고 마지막 요 워크북 책이 있어요. 5강부터는 아이들이 3강부터 리딩과 라이팅 그리고 그래머를 차근히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5강 뮤지컬에서는 이런 문제가 풀려요. 네, 안 배웠는데 될까요? 됩니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상해요. Get up early is difficult. Got up, 뭐 to get up 이런 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문법을 문제풀이에 익숙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게 되고요. 준비가 안 되었는데 넣진 않겠죠. 차근히 준비해서 마지막 5강 갔을 때는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아이들 쓱쓱 풀어요. 네, 그게 가능해져요. 뭔가 이상한데? 여기 영어 노래가 막 적혀 있어요. 아, to구나, ing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 워크북을 해서 아이들이 중학교 영어 1, 2, 3학년 것까지 다 아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네, 필요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익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영원히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절대 걱정 마시고 이런 문제들도 풀 수 있는 아이들로 준비 완벽하게 되니까 네, 염려 마세요. 자, 그럼 각각의 목표. 브릿반, 리틀반, 브릿반 유아 친구들은 어떤 목표가 있나요? 어떤 목표로 하나요? 영어에 대한 흥미가 우선이에요. 네, 재밌어라. 놀이식 교육이죠. 재밌어라. 그리고 이때 이걸 통해서 영어로 아는 단어가 많이, 그것도 소리로 네, 향상할 수 있게 돼요. 뭐 wolf라든지 pig라든지 first, second, third라든지 house라든지 fly 이런 동사들 같은 것들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말랑말랑 영어 귀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국어랑 영어는 이제 그 주파수 자체, 음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영어를 많이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귀를 딱 닫아요. 이게 정말 이 생물학적으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 귀를 딱 닫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성인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들려요 하시는 게 연음 같은 것 캐치가 안 되는 게 귀가 닫혀서 그래요. 근데 리틀 브릿반부터 시작한 친구들은요. 귀를 정말 말랑말랑하게 해줄 수 있어요. 소리를 익숙하게, 소리 듣기. 그 다음에 말랑말랑해진 귀를 가진 아이들은요. 발음이 너무 이뻐요. 정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예쁜 발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평생 브릿반은 아니죠. 이렇게 1감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네, 아웃풋의 자신감도 아웃풋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어에 대한 자신감으로 아웃풋을 볼 수 있고요. 단어 노출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는 문장을 쌓아줘요. 통문장으로 딱딱딱. 조금 이제 대사에 보시면은 문장들이 있죠. 그 문장들을 정말 무수히 많은 통문장들을 머릿속에 넣어줄 거고요. 이 파트에서 소리 듣기와 소리 이해를 많이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듣기에 집중한 교육이기 때문에 예쁜 발음 만들 수 있어요. 1감부터 시작한 친구들. 자, 마지막 아니고 두 번째. 2감에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언어 체계가 형성이 돼서 단어로 말하고 살살 문장으로 말할 준비를 할 거예요. 2감에 있는 친구들 어머님들 이렇게 고개 끄덕이시면서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응용해서 문장으로 조금 발화하기 시작하고요. 듣기와 말하기에서 어떻게 돼요? 영어 계단식으로 간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실력이 향상하는데 여기서 한 번 도약할 준비를 하는 단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아웃풋을 억지로 끌으려고 했던 친구는 언어 침묵기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충분히 기다려주신 어머님들 그리고 그런 학부모님들의 자녀는 자신감 얻을 수 있어요. 성향에 따라 자신감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침묵기가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3감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문자를 통한 배움이 확장이 되고요. 그래서 인풋에서 소리 듣는 부분과 이해 가능한 문자가 인풋이 이렇게 2배로 확장이 돼서 더 영어적 사고가 커질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라이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슬슬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휘 같은 거 이때부터는 철자 안 틀리게 잡는 것들 들어가면 좋고요. 말하기 유창성이 계단식으로 팍 오르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유창성이 나올 수 있고 아웃풋 나오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렇게 교재 리딩 라이팅 교재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교재는 언제 하냐면 쿠킹과 액티비티 시간에 그때 같이 배우게 되고요. 다음에 4감에서는 듣기 말하기 실력이 정말 높아졌을 거예요. 네,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실력이 최상위급으로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라이팅 실력이 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문법적인 구조를 살살살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재 내에서. 다음에 서술형 문제풀이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라이팅도 시작을 하고, 마지막 5감에서는 네, 영어의 사용력에 정말 매우 능통하게 되고요. 단답형 또는 서술형, 중학교에 가면은 이제 내신의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많이 틀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 완벽 대비가 되고요. 또 내신에 뭐가 들어가죠? 수행평가. 정말 잘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본문을 통암기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 이렇게 통암기가 많이 됐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시험 정말 잘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로 크니까 이렇게 1감, 2감에서 5감까지 다 밟은 친구들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모의 유엔을 준비를 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할 거고, 이때 되면 의사소통 능력, 말하는 능력, 그리고 무대 발표력이 최고로 향상합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 발표하는 거를 조금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왜 무서워서.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 됐고 또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듯이 나를 보여줄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4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공연을 하잖아요. 이 공연을 통해서 발표력이 많이 향상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가진 역량이 이만큼이라면 본인이 가진 최대의 역량으로 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글로벌 리더십 교육에 맞는 한 부분도 같이 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럼 어휘는 어떻게 채우나요?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이런 리딩 복화 수업이 이제 들어가면 좋고요. 그래서 어휘 초등 때 알아야 되는 필수 어휘 800개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때 이 어휘는 보통 영어를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웠죠, 저희들이? 단어 이렇게 해서 막 외우고 뭐 말보다는 어휘 철자 위주로 외웠잖아요. 철자 위주로 외우고 뜻 외우고, 철자 외우고 뜻 외우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희 아이들은 영어를 잘 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휘 물론 맞아야 되지만 이 어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어휘를 내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클리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복화를 하게 되면 초등과 중학 내신, 네, 중학 내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이 책이. 그런데 초등과 이게 중학 내신 시험 단어들까지 다 수록돼서 네, 시험에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강 프로그램 리딩부터 설명드릴게요. 리딩반에서 이제 오감 파닉스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이 듣기 많이 한 거를 토대로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영어 그림책을 통해 영어를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을 통해 영어 소리를 많이 쌓은 아이 추천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수업 방법은 이렇게 돼요. 이걸 보고 frog라는 거를 알아요, 아이들이. 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이 나오니까. 이랬을 때 이 각각에 맞는 음가를 소리 규칙을 끼우친 다음에 조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되는 게, 연습을 하는 게 리딩반이에요. 그래서 리딩반과 원투로 나눠져 있는데 리딩 심화반,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작업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터뷰 1부터 3까지의 레벨을 설명을 드릴게요. 1에서는 그림 묘사의 파트가 한 부분이 있어요. 이 그림 묘사, 요걸 보고 너가 보이는 걸 다 얘기해줘봐 라고 해요. 처음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house, red, tree, car, sky, cloud 이렇게 해요. 네, 특강 들어오신 분들 비포 영상 보셨으면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조합하는 방법, 문장으로 말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I see a house and it is big. 뭐 이렇게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고요. 1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하지만 2, 3로 올라가면서 문장 구조가 점점 길어지고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분, 100개 이상 영어 질문에 유창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자기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응용을 통해서 프리토킹이 가능해지도록 내 얘기를 영어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인터뷰 프로그램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레벨 2가 되면 인터뷰 레벨 2가 되면 쉐도잉 수업이 추가돼요. 앞에 인터뷰 수업을 하고 여기에 플러스로 쉐도잉 수업이 그 수업 시간 1시간 10분 내에 들어가는 건데 이 쉐도잉 수업이 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유인정 친구의 목소리입니다. You're okay, Anna. I got you. Elsa, what have you done? This is getting out of hand. It was an accident. 이렇게 더빙 소리에 이 대사를 더빙 입히는 수업이 쉐도잉 수업이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성우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요. 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으로 변해가는 효과를 느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집에서 이렇게 실생활에서 영어 발음을 보실 수 있고 네, 이렇게 줄 수 있고 마지막 디베이트 수업 레벨 3가 되면 인터뷰 플러스 쉐도잉 플러스 디베이트 수업이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과 쓰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교재고요. 보시면 과목이 이렇게 다양해요. 레벨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레벨의 차이보다는 과목의 차이, 교육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적기 교육은 레벨보다는 교육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 교육 과목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글들을 접할 수 있고요. 읽기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쓸 수 있는 거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간 레벨인데요. 요 정도 이런 소설을 읽고 다양한 주제에 따른 지문을 읽고 내 생각을 글을 쓰고 이거를 친구들과 토론하는 것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베이트 수업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총 8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1이 끝났고 2가 끝났고 3부터 디베이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디베이트 스타터 수업을 들어가요. 이 수업에서는 뭘 하냐면 디베이트 라이팅 용어라던가 어떤 식으로 방법과 순서, 매뉴얼을 배우게 되고요. 디베이트 시간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웁니다. 또 한 가지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영어로 말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이 너무 잘 돼요. 너 의견을 얘기해봐 했을 때 쭈뼛쭈뼛이 아니라 너 의견을 얘기해봐. 너도 나도 얘기한다고 이렇게 손을 드는 아이들로 키워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왜냐면 이렇게 자신감이 있냐면 생각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거는 그 다음인데요. 생각을 하는 것도 아이들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해요. 뭐 너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이거야는 대답할 수 있지만 넌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내가 뭐가 좋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서 얘기할 거라 생각을 안 해봤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인터뷰 1에서는 생각하는 방법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이게 트레이닝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아이들 생각하는 방법을 깨우쳐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텔레비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내 생각은 어떤지, 너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래서 쓰기도 여기서 당연히 들어가는데 내 의견을 정리하는 방법 짧게 그리고 왜 그 의견이 나왔는지 supporting idea, reason이 들어가는 방법을 이렇게 쓰기로 통해 배우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디벨로핑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소무화라는 작품을 가지고 할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요것보다 요게 더 어렵대요. 왜냐면 이 과목은 안 해본 거라서 처음이라서 좀 어려운데 이소부화는 아이들이 아는 작품이잖아요.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쉽다고 느끼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팔품사를 이해하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noun이 뭔지, verb가 뭔지, adjective가 뭔지, 감탄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대해 배우고요. 뭐 형용사, 동사, 그리고 명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을 배우는데 용어로 가르친다기보다는 습득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소부화의 스토리 이해하고 세팅이 뭔지, 이 안에 있는 캐릭터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들 그리고 디스커션에서는 strategy, 전략을 배울 건데요. 이때는 어떤 전략을 사용할 거냐면 예시를 들고 경험을 드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소부화에서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런 예시를 들어서 내 의견을 고착화시키는 것들을 디스커션을 통해 배울 거고요. 다음에 서머리 시간에 이 내용을 이해한 거를 토대로 comprehension, 이해한 걸 토대로 그 정답을 적는 거, 2개의 개별 정답을 적는 게 이제 writing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non-fiction을 배워요. non-fiction은 더 사실 기반이고요.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접하는데 어휘가 확장이 돼요. politics나 society 이런 거는 아이들이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글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글들을 통해 어휘도 확장되고 또 사고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사회 문화,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예요. 문과적인 책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논픽션의 글을 읽고 그다음에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심화시키냐면 여기서는 경험이나 예시를 들었죠. 여기 좀 더 객관화, 사실화에 기반하여 quote라든지 cite, 팩트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은 별자리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하는 건데 요건 다시 픽션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요것도 너무 재밌어해요. 픽션을 통해서 별자리에 얽힌 스토리를 이해하고 cause and effect, 원인이 뭔지, 그에 따른 결과가 뭔지 이런 것들을 구조를 이해하게 되고요. 추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것들을 배울 거예요. 자, 이 단계에서부터는 스트럭처, 구조화를 시키는 방법을 배우는데요.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방법, 그거에 맞춰서 글을 쓰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스테이트먼트가 뭔지, 그에 따른 reason은 뭔지,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지 이 구조화시키는 걸 배운다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세계 컴프리hension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까지, 유창하게 발표하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다음에 non-fiction 심화가 하나가 더 나오게 돼요. 이 non-fiction은 여기서 배운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아니고요. 요거는 자연과학에 대한 글이에요. 여기는 인문사회 글이며 요거는 자연과학, 좀 더 이과적인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디에 어떤 것에 더 특기를 보이는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과, 문과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넣어놨고요. science라든지 nature, physics 이런 거에 대해 배우고 이런 거 아이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더라도 그러니까 더 가르쳐야죠. 이렇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이에게 더 적성이 맞는 게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주장을 좀 강화시킬 거예요. 스테이트먼트에 서포팅 아이디어가 2개가 들어가고요. 결론을 좀 더 깔끔하게 맺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때는 컴프리hension이 5개로 늘어나고 발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강화 단계의 마지막에서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영어 소설을 읽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원서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스토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요. 어렵고 단어의 어휘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요. 이 전체를 읽으면서 묘사하는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결론 지어서 강화시키는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낼지도 배워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솔루션을 내서 해결을 했어. 그래서 나였다면으로 가정을 해서 나였으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을 것 같아.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가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 방법이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사고를 확장시켜서 말하는 방법, 쓰는 방법을 배우고요. 이때부터는 노트 테이킹이 들어가요. 선생님의 말도 노트 테이킹 해야 하지만 아이들, 친구들의 의견도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디베이트부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4영역에 능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때부터 서머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OW relate, 이거는 뭐 what, why, 육하 원칙이에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서머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convincing, 어떻게 하냐면 설득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을 설득하는 거를 배우는데 이때 들어가는 거는 영자 신문이고요. 신문의 구조를 이해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때는 소셜 이슈 같은 거를 배우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가능하게 됩니다. 소셜 이슈에 대해 내 생각은 어떤지 이 시점부터는
A팀과 B팀으로 나와서 쌍방향 토론이 가능해져요. 그만큼 아이들의 실력이 늘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딱 주제만 어사인해주고 아이들끼리 토론하는 정도의 실력으로 늘게 돼요. 이걸 다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문제에 관한 나의 의견 전달하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정리했죠. 앞에서. 근데 이걸 또 말하는 거.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이 영어로 들어가고요. 신문 구조가 이제 6화 원칙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파악해서 이제 역화 원칙을 정리하는 거를 배울 거고요. 이걸 통해 영자 신문에도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스피치, 오바마 연설이라던가 유명 인사, 대통령 연설문을 읽고 그다음에 내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 정말 어려워요. 내 레벨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거 너무 재밌어 할 정도의 아이들이 실력이 많이 성장이 되어 있어요. 향상이 되어 있어요. 스피치에 플러스로 보통 이 전 단계에서는 한 유닛에 패시지가 하나지만 여기서는 세컨드 매터럴이 같이 나가요. 연설문을 플러스로 이 연설에 맞는 두 번째 매터럴이 같이 나가요. 그래서 이 두의 글을 조합하는 거를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양방향 토론이고요. 엑스트라 매터럴, 그러니까 뭐 좀 먼 미래지만 논문을 쓸 때라던가 추론해서 인용해서 갖고 와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맞는 것인지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 연습이 된 친구들은요. 이 주장이 있을 때 이거를 갖고 와서 인용을 해서 넣어야겠어. 이 세컨드 매터리얼을 통해서 내 의견 얘기해야겠어. 이런 것도 좀 더 미리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교육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치와 매터리얼을 종합해서 요약하고 정리하고 글 쓰고 말하고 영어에 정말 자신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특강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리딩 심화반, 인터뷰 1, 쉐도잉 2작품 들어가고요. 디베이트 퍼스트 스타터 이거 들어가고 레벨 3에서 이수부와 논피션 기초, 별자리, 논픽션 2, 앨리스 원더랜드, 그다음에 뉴스페이퍼, 스피치 이렇게 해서 림플베르 3가 인형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걸 다 배운 친구들은 글로벌 리더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글로벌 리더반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은 토플, 주니어 토플을 준비를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토플 같은 경우에는 listening, writing, reading, speaking 네 영역에 대한 시험이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테스트를 준비를 시키고 실제 모의토플이 아닌 정말 주니어 토플을 본 다음에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반을 꾸려서 더 심도 있는 프로젝트식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글로벌 리더반에 들어온 친구들은 중학교에 가서도 특강은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감랭귀지에서 정규 과정으로 졸업을 한 친구들, 글로벌 리더반으로 이제 입단을 한 친구들은 계속 스피킹 실력을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 교육 과정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소리 듣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해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때 이 시점에서 2감이 들어가고요. 3감에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고 아웃풋이 나오는 시점 3감으로 보고요. 리딩 같이 들어가고요. 이때 4감, 5감까지는 내 생각 정리해서 쓰는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풋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시간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부터 영어 습관을 어떻게 아이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안 돼서 가셔야 되는 분들은 녹화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어 습관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이제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골든타임을 꼭 잡으셔야 돼요. 타이밍은 아이들의 사춘기로 기준이 나뉘어져요. 아이가 사춘기가 왔냐 안 왔냐
네, 사춘기 전 단계다라 그러면은 아직 픽업 시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춘기 후 이후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시키지 않아도 학습하려고 하고 뭔가를 딱 받아들였을 때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성향을 많이 보이게 돼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어려워하는 이유는 습득이 안 되고 학습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문장을 딱 주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은 이게 통문장으로 쑥 습득이 되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주어지면 딱딱딱딱 잘라서 해석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지? 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쉐도잉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굳이 애써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통문장으로 습득, 통문장 습득 이렇게 되거든요. 어른은 좀 어려워요. 어른들은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픽업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영어 노출로 언어 습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도 열을 응용할 수 있는 시기고요. 무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애써 이제 브레인을 풀 가동시켜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습득이 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꼭 잡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학습 시기에 놓여진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언어를 의식적으로 학습하려고 하고 응용력에 이제 한계가 좀 이제 생기게 되죠. 의식의 영역에서 작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시기에 가깝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더욱이 오감 랭귀지를 더 열심히 다니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이 시기에 있다 그러면은 네, 그에 맞는 적기 교육을 잘 실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 어떻게 만들어요? 공부로 아이가 느껴지지 않으면서 노출과 낭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 소리 노출을 시켜주시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어 소리의 노출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엄마가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엄마 자신 없으면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들려오는 소리, 영화 소리, 그리고 오감 랭귀지에서 배우는 영어 노래,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 팝송,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영어 책도 아이가 아직 글자를 읽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머님들이 읽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게 소리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 좋지만 4번 그리고 3번. 이건 오감 랭귀지에서 하니까 3번 집에서 정말 많이 들려주셔야 되고요. 어머님들이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주시고 싶다 그렇다면 4번. 네, 그리고 2번도 좀 열심히 틀어주시면 좋고요. 4번 어떻게 하냐? 엄마가 영어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애써서 늘리세요, 시간을. 네, 그리고 만약에 좀 발음 같은 게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CD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CD 많이 틀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옆에 앉혀놓고요. 같이 넘겨가면서 엄마들이 가이드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거 통해서 영어 습관 만드실 수 있고요. 다음에 영어 습관 어떻게 만들어요? 노출되는 거는 오케이, 알겠어요. 낭독은 어떻게 시키나요? 읽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읽으면 안 돼요. 영어로 이제 대화를 이제 유도를 시키시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어 스피드 토킹이 안 돼요 하시면 정해진 대화도 괜찮아요. 액티비티 가사를 보시면은 대화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쭉 뽑으세요. 인쇄를 하셔가지고 A, B, A, B, A, B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되거든요. 티키타카 말이 돼요. 그랬을 때 어머님은 읽으시는 거예요. 외우셔도 좋고요. 읽으시고 아이가 그 다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집에서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바로 시키면 아이들이 안 되죠. 음원을 많이 들려주세요. 영어 노래 음원을 많이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 영어 노래 아이들이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 다음 작업은 음을 빼는 거예요. 음을 I'm in the airport 이거면 I'm in the airport 이렇게. 그래서 음을 빼고 나면 대화가 가능해지거든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이가 아직 읽지 못한다고 해도 엄마의 말을 따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원을 통해서 그냥 음 빼는 게 정말 어려서 힘들다 그러면 음을 그대로 넣어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낭독을 한번 해보시고요. 영화 대사를 따라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 영화를 계속 많이 보게 되면 내가 캐치되는 프레이즈가 있어요. 그 프레이즈를 따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특히 쉐도잉에 올라간 친구들은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오감 노래 부르는 시간 한번 정해보자. 한 달에 노래를 2개 배우니까 2개를 뭐 매주 금요일마다 한번 불러보자. 잘 부르면은 엄마가 이런 거 해줄게. 뭐 사탕 줄게. 뭐 이 사탕은 좀 이제 안 통하나요? 그러면 뭐 몇 번을 채우면 뭘 해줄게. 스티커를 줄게. 이런 것들을 시간을 정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자유롭게 많이 듣고요. 수업 시간에 배우고요. 그리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영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족만의 어떤 가족 이벤트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CD를 통해서 익숙해진 책은 낭독할 수 있도록 따라서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노출 시간을 애써서 늘려주세요. 어머님들이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을까요? 목표를 세우면 성취할 수 있어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만큼만, 엄마가 실천해 줄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은 본인이 이렇게 핸드폰 켜서 음원 듣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목표를 세우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꾸준히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분도 괜찮고요. 20분도 괜찮고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꼭 노출을 해줘야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어 책도 될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될 수 있고 음원 틀어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의 목소리는 하고 나서 듣는 거고 그리고 엄마가 뭐 짧은 영어 같은 거는 엄마가 계속 얘기해주고 이렇게 애써서 늘리고요. 매일매일 한번 실천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제가 봐드리고 또 피드백도 드릴 수 있으니까 목표를 간단하게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낭독에서는 작은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어의 기본은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가 낭독 소리를 들었을 때 낭독 소리라 하면 아이 입에서 영어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칭찬해 주세요. 100% 정확하지 않아도 칭찬해 주세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니? 이렇게. 왜냐면 지금 그거를 따박따박 다 고치는 거는 어려워요. 그리고 고쳐서 사실 잘 되지도 않고요. 처음에는 그 기간이 처음에 인풋 기간이 좀 더 긴 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아웃풋이 나오는 시점에서도 조금 뭉개질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뭐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입 구조나 입 모양이나 아니면 좀 소극적이어서 입을 조그맣게 움직이는 친구들이라던가 등등의 이유로 아주 클리어하게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필요한 거는 그거를 커렉션해서 고쳐주는 것보다는요 칭찬이에요. 너무 잘한다. 너무 이게 대박이다.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요 아이가 점점 더 클리어하게 말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거기서는 지적이 아니라 칭찬을 대신해 주시면 좋고요. 언어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또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점점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는 거, 응얼거리고 넘어가는 거 지적해 주실 수 있으면은 해주시면 좋지만 어머님이 가르쳐 주실 수 없는 경우에는요 칭찬으로 대신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 이제 무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해서 더 정확하게 점점 더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소리 낭독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애써서 시간 늘려주시고 낭독에는 아이가 이건 낭독을 했다. 아이가 영어 발화가 됐다 했을 때 완전 칭찬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됩니다.